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절세 전략인데 생각보다 이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1세대 1주택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보니까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은 좀 자만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대 분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세대 분리라는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을 목표 세대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10분 중에 8, 9분들은 야, 그 실제 내가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이 과세 당국이. 그러면은 어디까지 뒤지냐면은 장난 아닙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건 사고 많이 나와요. 자,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 북부지사 대표님께서 작성하신 글이네요. 8월 21일 날 올려주신 건데 우리 라이브 하기 전 하루 전에 있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될 1세 1주택 비과세 요건이다. 이봉구 세무사의 세무 칼럼이고요. 고양시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있죠. 어쨌든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2주택 또는 3주택,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주택에 해당하면서 세법을 잘못 알아서 비과세를 못 받는 눈물 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2주택 같은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2주택에서 하나 날려버리고 남은 하나 1세 1주택 비과세 받으면 되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도 하나 날려버리고 남은 두 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3주택 같은 경우에 하나는 거주주택, 남은 두 개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만들어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내가 안 팔면서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2주택, 3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1주택자인 경우에도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과 유권해석 변경으로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님들조차도 이거를 좀 잘못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거죠. 뭐 저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저도 뭐 세무사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일반 개인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데 어쩌겠나 세법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받고 눈물 짓지 않으려면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정말 와닿는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가져왔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체상의 건강. 우리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재산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약간 고상한 어떤 행복이라든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치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산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권리인데, 이거를 내가 잘못, 인지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으면은 그걸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공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제 영상을 또 시간 내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세무사님 하시는 게 최소한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홈택스에 서면 질의라도 하거나 아니면 국세 상담센터 126번. 근데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연결하면 좀 그나마 좀 되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그 질문하는 기가 있어요. 그게 물론 100%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은 좀 괜찮다는 거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세무사님 작성하신 칼럼을 좀 보거나 아니면 좀 채널 제네시스박 유튜브를 좀 보거나 좀 숟가락 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반드시 숙지해야 될 두 가지를 소개한다는 건 두 가지.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알고 내가 판다. 자, 첫 번째, 거주자. 자, 이때 거주자는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물건을 한 뭐 거주 요건 이런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기 잘 보세요. 거주자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외국에 장기간 거주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비거주자로 판단이 돼서 1세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비과세 혜택 여부는 다른 비과세도 그냥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우리 앞에 영상에서도 있었던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 있죠. 뭐 성년 자녀 5천만 원, 부부간 6억 이것도요.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즉 외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아예 혜택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 해외 거주로 인해서 비거주자로 잘못 간주돼 버리면은 비과세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시불투 비과세 그런 거 없어요. 싹 다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들 중에서 세무사님들을 보시면은요, 가장 상담을 하기 꺼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이게 진짜 어렵대요. 뭐 당연히 저는 뭐 감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할 생각 1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면은 꼭 세무사님 한 2분 정도 이상은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해외 어디 근무 나간 경우, 그리고 이제 해외 지사로 뭐 근무를 나가는데 보통 뭐 삼성전자 무슨 법인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 100% 지분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너무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1세대. 이 1세대가 뭐냐?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는데,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뭐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그렇기 때문에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갖추게 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프하고 살고 있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근데 남편 이름으로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런데 장모님 이름으로 주택이 하나 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같이 밥을 먹고 생활비를 같이 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1세대죠. 근데 1세대 몇 주택이에요? 사위 1주택, 장모 1주택, 2주택. 그럼 1세대 주택 비과세 되겠어, 안 되겠어? 깨지는 거지. 2주택인데. 여기서 많이 당해요. 여기서. 없을 것 같죠?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의 수강생을 만났어요. 수천 명의 수강생을 만나고 그 5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10%인 500명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1주택 맞죠? 근데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면은 꼭 주택이 있는 이런 가족들이 튀어나오더라. 주민으로 표현 없는. 제일 많이 등장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친정엄마였습니다. 친정엄마들을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같이 투자하시고 조심하세요. 자, 물론 취약, 진리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환자도 1세대로 보고요.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배우자와 미혼 자녀,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안 돼요. 뭐 아무리 따로 살고 주민등록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혼하고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뭐 비과세가 뭐가 중요하다고. 배우자와 한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가 만 30 이상인 경우,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한 번 배우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0세 미만이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올해 얼마냐면 월 83만 원 정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30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꾸준한 소득도 없어요. 그러면은 세대 분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대 구성 자체가 안 되고 무슨 세대 분리가 됩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많이 말씀드린 거죠.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처음 들으셨다면은 지금 영상 제가 봤을 때 2번, 3번 정도 들어야 돼요. 진짜로. 잘못 알아서 1세대 주택 비과세가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특히 이 양도세,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남편, 아내 둘밖에 있다. 그런데 실제 같이 사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장모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같은 가족이에요. 아까 여기 가족 범위에 포함됐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표 없는 가족의 주택이 있냐 없냐 반드시 따집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죠. 어떤 사례가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이것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레포트를 다 알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남편, 아내,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아내 이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삽니다. 그래갖고 요게 이제 주민등록표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모님이 같이 산다는 거죠. 장모님 주택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 생계로는 이 빨간색이 실제 생계입니다. 실제 생계. 실제 생계로는 함께 살고 있는 거지. 함께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빨간색이 1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1세대가 2명이지만 이 빨간색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2명이지만 빨간색 상으로는 3명이다. 그런데 봤더니 남편 하나 있고요. 장모 하나 있기 때문에 요 3명이 갖고 있는 주택이 몇 개라고요? 2채라는 거죠. 즉 1세대 2주택이라는 거지. 그럼 비과세 돼, 안 돼? 깨지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압니까?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통 이게 남편이나 장모 이 중에서 비싼 집,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남편 갖고 있는 집이 고가주택, 장모님이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저가주택이었을 때 얘 팔 때 얘를 뒤집니다. 근데 다 뒤지지는 못해요. 다 뒤지지는 못하는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너무하죠. 실무상 1세대 주택인데 이혼 후 호족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세법의 무지로 인해서 사실상 1세대 주택에 해당하는데 세법상 다주택자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읽어드린 거는 아예 반대예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이야. 그런데 세법상 다주택자로 간주돼 버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장모님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반대 케이스입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같이 사는 걸 돼 있어. 근데 실제로는 떨어져 살았다. 그럼 어떻게 해볼까? 실제 사례 보자. K씨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K씨의 부모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다는 거죠. 가족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때문에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K씨는 자신의 주택을 매각한 후 세금 신고 안 했는데 1세대 주택자로 간주돼서 세금고지서가 부과됐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걸 내가 증명하면 돼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 별도 세대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부모님의 노인회 회원대장, 아파트 입주자 카드, 관리비 영수증, 전화가입 증명서, 수령한 우편물, 신문구독료 영수증. 그러면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힘들죠. 이 K씨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짓을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팔기 전에 실제로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를 분리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근데 내가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이 경우에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분리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고, 여기 이거 외에도 국내에 소지한 주택이냐. 우리가 지금 비과세도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미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습니까? 그럼 미국 세수가 빵꾸가 나는데 그건 안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해당 여부, 취득 당시, 그리고 2년 이상 거주 여부, 겸용주택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세대 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요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일시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때문에 그냥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